과일 섭취 부족이 당뇨병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당뇨 환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과일을 안 좋아해요. 암 환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일하고 물을 싫어합니다. 모든 만성질환 환자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는 당뇨병 증가되는 결정적인 원인, 바로 과일을 안 먹어서이라는 겁니다. 자, 당뇨병에 과일 먹으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으시는데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바로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의 산 음식, 죽은 음식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심각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지질대사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지방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기름이 대사가 안 되는데도 기름을 많이 드셔서 이 당뇨병에 암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지방이나 단백질 대사가 안 돼요. 이제 검사하실 때마다 보시는데 지방, 기름, 스테로이드 등이 체내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신장에, 간에, 담낭에 쌓이면 결석이 되고 담석이 되고 시스틴 결석, 요로 결석, 칼슘 결석의 형태로 덕지 껴 있어요. 요렇게. 그런데 지질대사 장애, 지방대사 장애라는 병은요, 사실은 똑같은 말로 혈당대사 장애로 고쳐 불러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나 많은 영양의학가들은. 고지방 음식은 날 것이든 조리한 것이든 혈당대사의 장애를 일으켜서 당뇨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혈관과 세포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기름, 바로 콜텔 에셀스틴 박사도 심장이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 중풍, 알츠하이머, 파킨스, 심지어 분노 조절 장애, 다 뭐냐면 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 중추신경계를 다 교란시켜서 뇌혈관을 파괴시키는 주범도 지방이지만 심장혈관을 막혀서 심장마비를 초래하는 것도 다 주범이 뭐예요? 지방이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암도 다 뭐예요? 당뇨병도? 다 혈관과 혈액에, 자, 이게 여러분의 혈관이에요. 자, 요게 뭡니까? 노란 게. 요 지방 덩어리가 뭐예요? 플라그입니다. 플라그. 여러분들 음식 드시고 양치 안 하시면 치아에 뭐가 껴요? 플라그 끼죠. 우리 그 TV에서 플라그 선전하는 거 보셨잖아요. 치약 선전할 때 항상 플라그를 뽀득뽀득 이 치약으로 씻으면 뭐 뽀득뽀득해져야 하면서 플라그가 제거돼야 하죠. 그게 뭐냐면 치아의 때를 치태라고 하죠. 그 치아의 때가 치태가 단단하게 계속 그거를 제거가 되지 않으면 점점 돌덩어리가 됩니다. 신장의 결석, 간의 담석도 이와 같은 원리예요. 플라그가 뭐가 돼요? 캘쿨로스, 석회화되고 칼슘화되는 게 뭐냐면 치석이고 이 신장에 있는 결석이고 간의 담낭에 있는 담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치석이나 결석이나 담석이나 다 단단하게 플라그들이 석회화된 게 칼슘화되고 석회화된 게 이 돌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치아의 때가 돌덩어리가 된 게 치석, 스톤, 석, 돌, 석. 이해되시죠? 예, 아시겠죠? 신장의 시스틴 결석, 요로 결석, 칼슘 결석도 다 뭐예요? 플라그가 점점 제거가 안 되고 신장 해독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계속 신장의 요산 수치도 높고 단백뇨도 빌리루빈 수치도 높은데 계속 여러분들은 그걸 해독을 안 하고 뭐예요? 계속 고기 드시고 생선 드시니까 계속 단단하게 석회화된 게 뭐예요? 신장 결석이에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고 빌리루빈 수치가 높고. 이해되십니까? 예. 자, 요 플라그, 요 지방 덩어리가 점점 석회화돼 갖고 이 심장 혈관을 막아버려요. 이 지방이 완전히 다 막혀 있어, 노란 걸로. 우리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에 보면 심장 혈관 다 막혀 있던 사람이 식물식, 저지방 채식을 시키니까 심장이 뻥 뚫린 거 보셨잖아. 모든 암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등은 혈관병입니다. 혈관에 지방이 덕지 껴 있어서 범인은 누구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방을 여러분 식단에서 제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암이든 간이든 대장암이든 폐암이든 신장암이든 지방을 제한하시면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여러분 이상한 돌연변인 줄 알지만 알고 보니까 암덩어리를 잘게 분해해보면 지방덩어리예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드셔서 각종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편충, 기생충, 선모충, 편모충 이른 수백 가지의 기생충과 함께
신장에 있는 이 플라그들이 점점 석회화되면서 신장의 시스틴 결석, 요로 결석, 칼슘 결석, 간과 담낭에 덕지덕지 축적되어 있는 담석들, 이런 애들이 젖산 피부상과 함께 단단하게 캘큘러스 되고 석회화되고 칼슘화된 것이 뭐다? 암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저지방 채식을 하는 줄 아세요?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그걸 녹여요. 예. 토마토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분해해요. 콩 속에 있는 아이소플레본이 지방을 분해해요. 왜 드시는지 아시겠죠, 이제? IP6가 그것을 분해해요. 예.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대신에 각종 그 곡식과 가시가 견과의 야채에 있는 껍질 성분인 IP6가 그것을 다 녹여낸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녹여요. 그래서 지방이 범인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고기 드시고 싶으실 때마다, 생선 드시고 싶으실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에 갑자기 뻥 하고 지방, 범인, 지방, 범인. 이게 좀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리얼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가장 모범생이신 분들이 이제 가셔가지고 이렇게 악화돼서 오시면 제가 지금 애간장에 녹습니다. 그죠? 공식은 따로 놓으시면 안 돼요. 공식은 적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뭐가 범인? 지방이 범인. 자, 보세요. 이 공식 재밌죠? 당뇨병의 원인은 과일이다? 설탕이다? 심지어 아이스크림 보셨잖아요. 아까 당지수, 당부화 지수 다 10 이하예요. 자, 미국 질병센터 CDC는 당뇨병 발병률이 2050년까지 무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식단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이 거의 매일의 밥상의 메뉴잖아요. 주 메뉴. 보세요. 더 심각한 거. 최근에 또 다른 통계 중에 놀라운 사실은 1990년대, 98년 사이에 30세, 39세 사이의 당뇨병 발병률이 몇 프로 증가했어요? 자, 이게 1900년대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통계 데이터를 제가 저희 환우분들의 통계 데이터만 뽑는다 해도 몇천 건이 될 건데, 몇천 건이 뭡니까? 몇만 건이 되겠죠. 27년 동안 쌓아놓은 이 통계 데이터를 보면 자, 원인 보세요. 한국인 10명 중에 9명이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으로 당뇨병과 암에 노출이 됩니다. 자, 여기 9명은 다 뭐예요? 과일과 채소 섭취를 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의 과채 섭취가 부족해요. 당뇨병은 뭐가 범인이다? 과일 섭취 부족이 당뇨병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영양학회에서 일일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 면밀로 기준 350g 기준. 그래서 매 끼니마다 과일과 채소는 몇 컵 이상? 끼니마다 2컵 반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당뇨병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다? 과일 섭취 부족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식사법을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밥을 다 먹고 나서 그것도 흰쌀을 드시고 나셔서 과일 드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 범인이 과일을 하고 오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디저트로 과일 드시잖아요. 그죠? 그게 원인이에요. 자,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좀 분류해 볼까요? 1형 당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아당뇨입니다. 소아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에 의하면 여러분들 드시는 음식 중에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소아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 요새 계속적으로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죠. 자,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당뇨병 진단 환자 중에 5%는 제1형 당뇨, 소아당뇨 환자로 선천적으로 포도당이 신진대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인슐린을 췌장에서 생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아당뇨라고 하고 제2형 일반적인 당뇨를 2형 당뇨라고 하는데 나머지 95%의 당뇨 환자는 이 제2형 성인 당뇨 환자로 췌장이 충분히 인슐린을 생산해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뭐가?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데 문제는 뭐냐면 뭐 때문이다? 설탕 때문이다? 과일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지방 때문이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100명 중에 거의 90분 이상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28년 동안 여러분들을 케어할 때 오면 다 그랬어요. 과일하고 채소 먹으면 칼슘하고 단백질은 뭘로 섭취해요? 헐. 전 당뇨 환자라 과일 먹으면 안 돼요. 헐. 전 암 환자라 과일 먹으면 안 돼요. 헐. 헐. 자, 보세요. 식단 보세요. 고지방 식단으로 인해서 그 지방에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인슐린이나 주입한 인슐린 모두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우유, 흰 빵, 거기에다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스테이크에다가, 치즈에다가, 버터에다가, 아보카도에다가. 이게 남의 밥의 식상이, 남의 식단이 아닙니다. 그죠? 자, 당뇨 환자들의 증세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뇨, 다식, 다갈과 함께 체중이 감소하고 무기력감, 심한 피로감, 집중력 떨어져, 시력도 떨어져, 예민해져, 예, 면역력이 다 초토화되니까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요. 발가락 썩어 들어가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신장 기능 떨어지고 그런데도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당뇨약으로 억제하고 고지혈증 약으로 억제하고 혈압약으로 억제하고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집집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집집마다. 한 집에도 환자가 없는 집이 없어요. 아파트당 한 집마다 보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없는 집이 없어요. 두 집 건너 하나가 거의 지금은 두세 집 건너 하나의 비율로 거의 지금 암 환자가 잠재해 있다고 봅니다. 영양의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식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영양의학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저탄고지 식단이 원인입니다. 당뇨병은 뭐가 원인이에요? 저탄고지 식단이 초래하는 건강 파괴 초기 증세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당뇨병 있는 분들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건강 파괴되는 초기 증상입니다. 모든 당뇨 환자가 만성피로, 칸디다증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이 증상 모두 혈중, 고지방 상태가 범인인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추구하는 식단은 뭐냐면 저탄 고지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많은 지방을 추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그러니까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이 암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 여기 이제 암 전문가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927년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조슬린 당뇨센터,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는 당뇨센터의 EP 조슬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바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수치가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우유 유제품들, 요거트, 요플레, 요구르트 아시겠죠? 자, 1930년 캐나다의 I.M. 라비노 위치 박사는 1000건의 사례 연구, 1000건. 100건만 해도 통계 데이터 나올 것 같은데 1000건이나 있으면 신뢰도가 높겠죠. 인슐린 수치가 정상일 때 혈당의 신진대사를 억제하는 주된 요인은 높은 비중의 혈중 뭐가 원인이더라? 지방이 범인이더라. 1959년 미 의학협회 전례 지방 섭취와 당뇨병의 인과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지방과 당뇨병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뭐다? 당뇨병의 원인은 지방이다. 1979년 미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의 최대 50%가 저지방 식물식 식이요법을 했더니 저탄고지 식사에서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먹어서 당뇨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반대로 저지방 채식, 지방은 적게 채소는 많이 먹였더니 어떻게 되더라? 당뇨병 위험을 없애고 3주 내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더라. 당뇨병 고치기 너무 쉬운 병이에요, 여러분. 암 고치기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식단만 바꾸면. 자, 뭘로요? 저탄고지식으로 가면? 아니면요? 지금 식사하고 다들 노곤하시죠? 잠을 한번 또 깨워드려야겠네. 자, 1998년 듀크대 의학센터 연구원들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 제2형 당뇨병에 걸린 쥐들에게 지방을 제한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당뇨병이 낫더라. 자, 이 연구는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이 당뇨병 발병의 원인이 된 반면 당분은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더라, 미치지 않더라? 미치지 않더라는 결과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방을 먹이지 않으면 당뇨병에 취약한 쥐도 당뇨병에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 걸리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고지방 식단으로 성장한 쥐도 고지방 식단을 중단했더니 당뇨병이 있더라, 사라지더라? 사라지더라.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도 나가셔서 또 당뇨병 약을 억제하고 또 지방을 드시고. 네이선 프리티키는 1960년대 이미 저지방 식단을 실천한 만성 당뇨 환자들의 80% 이상 4주 이내 약물 복용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더라. 왜 인슐린 펌프, 인슐린 인젝션 4번씩이나 하시면서 그렇게 평생 고생하시냐고요. 뭐만 바꾸면 되는데. 식단만 바꾸면 몸이 바꾸고 병이 낫는데.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자, 누가 법인? 자, 여기 누가 체포돼야 돼요? 이 불쌍하게 울고 있는 누구? 지방 대신에 누가 지방은 체포돼야 돼요. 여기 원래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당뇨병 환자들 먹지 말아야 된다는 과일이 체포돼야 될까요? 암 환자 먹지 말아야 되는 과일이 체포돼야 될까요? 누가 체포돼야 될까요? 안 불쌍해. 누가 체포됐어요? 지방이 체포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서 지방을 이렇게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식단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대부분의 췌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암 환자는 과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반대로 과일 섭취가 부족해서 당뇨병에 걸리고 암에 걸린다는 거 절대로 keep in mind 잊지 마세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당뇨에 걸리면 평생 달고 살아야 해요. 당뇨와 친구가 되십시오. 약을 안 드시면 어떡해요? 하고 맨날 병원 가면 늘 듣는 말씀이시죠. 자, 과일은 더 이상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대체 병을 치료하는 사람인가, 병을 평생 달게 하는 사람인가 라고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가스 데이비 박사가 얼마나 많이 이 후회하고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죽였는가. 단백질을 더 드세요. 심지어 자기도 종합병원인 가스 데이비 박사도 퇴근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맨날 체육관에서 운동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운동 끝나고 나서 뭘 먹었어요? 닭가슴살 6개씩 꼬박꼬박 챙겨 먹었더니 온몸이 뭐예요? 종합병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온 아버지 대대로 의사인 이 집안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납니다. 건강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영양의학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수만 권의 논문을 다 뒤집어다 보니까 킴 윌리엄스 박사도 처음부터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예,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막힌 심장혈관을 어떻게 뚫어줘야 되나, 뇌혈관을 어떻게 뚫어줘야 되나 연구하고 논문을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의사가 있다. 하나는 채식을 하는 심장 전문의와 하나는 통계 데이터를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들이다. 논문을 좀 읽어보시라고요. 환자들 임상에서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가스 데이비 박사가 얼마나 땅을 치면서 마음 아파했는지 모르잖아요. 식단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종합병원에서 탈출하더라. 자, 그래서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는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예외 없이 어떻게 고쳤냐면 콜트 에셀스틴 박사나 이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 다 뭘로 고쳤냐면 원 다이어트.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환자들을 다 고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시면 여기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보충하고 요양하러 가지. 질병이 났을 때는 원인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증세만 억제하면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인 켈리 터너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레디컬 리미션 근본적으로 치료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원인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누구? 암의 원인은 누구?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암을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가 영양학 교수이신 짐 메이어 박사가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주로 어떤 식단으로 차려주면 된다고요? 예, 하루에 달걀 후라이 2개씩 먹이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갈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완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도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체포하셔야 돼요? 과일을 체포하실 거예요? 지방을 여러분 마음에 체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시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12월 연말이 다 돼가네요. 2023년이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 자, 이혜인 수녀님께서 좋은 내용의 시를 소개하고 계세요.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죠.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이거 여러분 실감나지 않으세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그죠? 항상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눈에 보이는데 내 잘못은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내 잘못은 용서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기피하지 않으렵니다. 안 하면 되죠. 그죠?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것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서 멀미나는 세상에서 그죠? 유튜브 보면 볼 거 너무 많으시죠? 들을 거 너무 많으시죠? 할 말도 많으시죠? 너무 많아서 멀미나는 세상이래요. 항상 깨어 살기 쉽진 않지만 우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게 소원입니다. 예,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옛날은 가고 여러분의 병든 세포는 싹 여기 장수산책로에 확 다 던져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세포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재생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